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불편이 따를까요? 좀 들고 그 이제 오른쪽 목기 새끼 이제 오른쪽 하면 또 이렇게. 팔을 들어 옷을 입기가 어렵고 침대에 눕는 것도 고된 일이 됩니다. 팔을 나쁠 데가 없으니까 난 요래 일자를 해야 편해요. 옆으로 이래 가거나 뭐 이래 가면 좀 불편해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렇게. 그리고 한 일주일 또 치료를 받았거든. 주사를 4번 맞고 받았는데 주사 기운이 좀 떨어지고 나면 또 그래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 보면 팔을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울하고 왜 이렇게 됐나 싶고. 당연 이럴 때까지. 마음이 홀가분할 때는 어깨가 가볍다. 걱정이 많을 때는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깨는 감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깨 건강이 곧 높은 삶의 질을 뜻하는 셈인데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찍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무거운 어깨는 좀 더 빠르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조금 넘으면 누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간대 빨딱빨딱. 간과하면 큰 코 다치는 어깨 질환. 이제는 꾹 참기보다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환자의 삶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어깨를 만드는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 병원장.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제2의 삶을 찾아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차홍은 병원장. 어깨와 팔은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4개의 근육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깨를 잡아주는 중요한 힘줄이지만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나이가 들면 손상을 피하기 어렵죠. 오른쪽 어깨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안재덕 씨는 지난 4월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말도 못하게 아팠죠. 이렇게 손도 돌아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엄청 아팠죠. 통증은 오래전부터 안재덕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갑 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취한 자세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아파요. 미싱이 이렇게 돌려 앉아서 이렇게 맨 그러면 들여다보고 하면은 장갑 여기 목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 50개서 내가 올려서 해요. 그리고 또 다치면 또 끄집어 가야 돼요. 제가 다. 그리고 또 끄집어 와갖고 또 올려서 또 해요. 그때도 좀 끄떡했어. 예, 그때도 파스 붙이고 춤 맞고 그랬죠. 오늘은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병원에 찾았습니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손도 많이 올리고 내리고 다 해요. 예. 네, 손 한번 올려보세요. 요 정도. 예. 네, 여기 그래도 좀 안 좋긴 안 좋지만. 6개월이 되면 다 올라가. 예, 그렇죠. 그렇게. 병원을 찾을 정도의 통증은 지난 겨울에 김장을 한 이후로 이어졌는데요. 정밀 검사를 해보고 나서야 좀 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원장님 그랬잖아요. 네. 그 전부터 좀 다친 것 같다고. 예, 옛날에 이게 이제 그랬잖아요. 뜨끔해서 다쳤다 했지만 이미 오셨을 때 엑스레이상이 오래된 거예요. 예, 한 3년에서 5년 이상 된 거예요. 많이 오랜 방치로 회전근개의 파열 범위가 넓어지고 뼈도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라 있으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쪽에 있는 뼈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 이렇게 이 간격이 좁은 자리에서 계속 어깨가 움직이다 보니까 근육이 여기 있던 게 찢어져서 이쪽에 가시게 된 거죠. 네.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안재덕 씨처럼 광범위하게 파열되고 뼈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다행히 건강한 힘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데다 관절 연골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 힘줄을 최대한 살려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회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적어도 한 8년 정도 근육이 손상된 게 8년 정도 지나야지만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최근에 아프고 3개월 전부터 아팠지만 실제 어머님이 회전근개가 이렇게 많이 파열이 되고 파열된 근육이 이미 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시려면 적어도 4, 5년은 지났다고 봐야 되고, 최근에 파열된 거는 파열된 그 부위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그냥 찢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찢어져서 이미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MRI를 찍어보고, 이건 어머니 아픈 거는 3개월이지만 이미 오래 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 후에는 통증 없는 관절 운동과 어깨 높이 이상의 능동 운동에 초점을 맞춰 재활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2달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6개월 될 때까지. 6개월 될 때까지 특별하게 조심하실 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데서 쓰는 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내 눈 밖으로 나가는 동작들 있잖아요. 내 눈 밖으로 나가는 동작들은 하면 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면 아직은 하지 마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직은 회복하는 단계지만 무사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 진짜로 많이 좋아졌어. 손이 3개월 조금 넘었는데 누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간대. 뻘떡뻘떡 잘 올라가. 지금은 진짜 원장 선생님 잘 만난 것 같아. 진짜로 잘 만난 것 같아. 사실 고맙게 생각해, 내가 원장님한테. 정순옥 씨는 6개월 전 왼쪽 위팔에서 발생한 통증을 파스와 약으로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없었죠. 내는 어깨가 아픈 줄 모르고 요만 아프니까 요만 아프다고 했더만 여기 어깨가 다른 납작하네. 회전근개가 파열돼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는데요. 무릎은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상태로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몸 곳곳이 성치 않습니다. 지금 없는 집에 와갖고 참 살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먹고 살락하다 보니 아들은 공부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왜 하겠는데. 팔을 등 뒤로 돌리는 동작이 버거울 정도로 어깨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사실 통증은 수년 전에도 느껴왔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죠. 이제 한 5년 됐는갑다. 되게 아픈 거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침 맞고 안 되면은 이제 또 좀 정형외과 가서 또 주사 맞고 또 이제 맞고 나면은 이제 좀 낫거든. 1, 2나 이래 또 나서면은 또 아프면은 또 이제 가서 또 치료하고 이랬지 뭐. 요 병원에 오기로 한 거는 생각도 안 했지 뭐. 정순옥 씨에겐 어떤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근육이 파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여기 위에 있는 뼈하고 이 근육이랑 자꾸 부딪힐 때마다 이게 깜짝깜짝 놀래요. 한번 놀래면 한 5초 정도 이렇게 아리한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근육이 터졌을 때, 근육이 파열됐을 때 증상이거든요.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 중 하나만 파열돼도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에 제약이 생기고 반복적인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정순옥 씨의 경우 회전근개 중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과 위쪽에 붙어있는 극상근에서 파열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파열을 이제 크기로 구분해서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머님은 지금 중파열 정도 되시는 경우예요. 그러면 분명히 소파열 때 아프셨을 테고, 소파열이 오기 전 염증 때도 아프셨을 테고, 이렇게 계속 아프셨을 텐데 결국 그 신호를 조금 무시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회전근개 봉합까지 하는 수술까지 가시게 된 건데, 어깨에 남은 고된 세월의 흔적을 말끔하게 지워줄 차례입니다. 수술에는 관절경이 이용되는데요. 어깨에는 작은 구멍에 관절경을 삽입해 모니터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봉합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염증을 제거해줍니다. 염증이 이제 많이 제거를 한 상태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관절막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보면
회전근개 중에 이제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 파열되어 있고 이제 위쪽으로 가면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파열이 돼서 이제 속까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속에 있는 근육까지 이렇게 파열이 돼서 원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근육이 이제 파열이 돼서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실이 달린 나사를 뼈에 삽입한 후 나사에 달린 실을 이용해 견갑하근을 고정합니다. 견갑하근은 어깨를 내회전시키고 팔을 움직일 때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외회전 동작에 제한이 나타나 팔을 등 뒤로 뻗거나 머리 위로 올릴 수 없게 됩니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 이유기도 하죠.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봉합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너덜너덜했던 근육이 다시 이렇게 뼈에 잘 붙어 있고 이렇게 만져도 이렇게 탱탱하게 원래 정상적인 힘으로 잘 돌아온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팔을 옆으로 들 때 상완골을 안정시키는 극상근은 견갑하근과 다르게 뼈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 견연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어깨 관절을 지붕처럼 덮고 있는 견봉의 돌기가 회전근개를 자극하지 않도록 다듬어 주는데요. 관절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가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아니 원래 뼈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뼈가 있었는데 그 뼈를 조금 제거를 해줌으로써 이제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회전근개하고 견봉 사이 간격을 이렇게 좀 늘려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손상이 안 오도록 하는 겁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과 관련된 질병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관절 주위의 힘줄과 근육 부상은 젊은 층에게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하는 부위인데다 어깨를 쓰지 않는 활동을 찾아보기 어려워 손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팔을 쓰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눈에서 벗어나는 범위의 동작을 할 때는 어깨 근육에 아무래도 과한 장력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손상에 취약하게 되는데 그 동작을 반복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건을 들어서 뒤로 옮기는 경우 또 물건을 잡아서 위로 올리는 반복 동작 또 손이 뒤로 가는 동작 또 운전하다가 팔을 뒤로 뻗는 동작들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 결국 근육의 무리가 가면서 이제 손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김동근 씨는 양쪽 어깨 모두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재작년에는 왼쪽 어깨를, 작년에는 오른쪽 어깨를 수술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입니다. 저도 아니 어깨 수술하고 처음에 이래 스핀 사이클을 타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래 장시간 이래 탈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또 괜히 이제 또 이래 수술한 부위가 무리여가지고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래 자제를 하다가 그래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통증이 이제 많이 완화되면서 이제 이래 스핀 사이클 정도 타는 데는 어깨 크게 무리도 안 가고 통증이 별로 이래 생기지 않았어요. 30여 년간 근무한 직장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들 일이 잦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깨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지만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눌러왔죠. 그 배관 무게가 보면은 또 이래 한 6, 7kg 이래 나갑니다. 그걸 이래 손으로 떠받치고 이래 이제 반도를 치워가지고 이래 이제 치워야 되니까 나이 이제 한 50 중반 딱 되니까 어깨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막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고 통증을 참고 참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가 돼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만큼 수술 후에 가벼워진 어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운동의 일환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드는데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자꾸 이래 이제 장 근육이 생겨서 그런지 크게 힘 안 들고
그 이제 매일 이래 이제 들고 일을 합니다. 집에서. 운동이라 생각하고. 수술을 결정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이어 회복에 대한 확신도 없었죠. 하지만 막상 치료를 받고 나니 괜한 걱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이 수술하고 나서 과연 일이 이제 예전처럼 이래 이제 뭐 내가 이래 이제 재활 치료하고 이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생각 외로 빨리 이래 통증이 완화되고 이제 이래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제 병원에 이제 믿음이 이제 좀 가대.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왼쪽하고 나서 오른쪽 한 것도 그런 믿음 하에 그래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양쪽을 다 어깨 양쪽 다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회복 단계에 와 있고 통증도 없고 너무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어 근육을 만들면서 전신 운동에도 효과적인 플랭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꿈도 꿀 수 없었던 자세입니다. 뭐 아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가능하다면은 저는 뭐 오히려 좀 이래 이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씩 이래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잘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양쪽 다 결과가 지금 아직 젊으신데 힘줄 파열도 크고 수술도 이제 힘줄 파열이 큰 만큼 좀 힘들게 진행됐으니까 보조기도 좀 오래 찼을 거고죠. 그래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통증이라면 또 이렇게 많이 안 불편해하시고 각도도 잘 나오시고. 이학적 검사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전근개가 넓게 파열된 데다 치료가 늦어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등간지로 끊는 건 좀 문제 있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뭐 전혀 뭐 지금 진짜 잘 나오셨어요.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회전근개를 봉합하고 자라난 견봉 일부를 절제해 공간을 넓혀줬습니다. 꾸준한 재활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한 번 파열된 회전근개는 조직이 약해져 재파열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중대 대부분 이제 그런 사이즈들의 파열들은 일정 기간 재활 기간 지나면 일상생활 복귀하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든 일은 회전근개 수술하신 분들은 너무 힘든 일, 좀 무리한 운동은 다들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로 바닥을 눌러 몸을 지탱하는 플랭크는 해도 괜찮은 운동인 걸까요? 플랭크는 어깨 자체에 체중을 실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에요. 어깨 회전근개 봉합하신 분들한테 근력 키우고 싶었는데 푸시업이라든지 철거 운동이라든지 플랭크라든지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좀 피할 수 있으면 다른 운동 쪽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아령 가지고 이제 이두 같은 거 좀 운동한다든지 한 5에서 양쪽으로 좀 10kg까지 이렇게 아령이라든지 이렇게 든다든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정 플랭크를 하신다 하면은 무릎을 대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푸시업처럼 하지 마시고 무릎 대고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무릎을 대면 이제 체중이 좀 분산되잖아요. 운동은 건강한 몸의 필수적인 요소지만 치료를 한 부위에 자극을 주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십 년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김동근 씨.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써보려 합니다. 일을 이제 손에서 놓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쉬고 싶은데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삶의 질이 저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 얼굴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참 이래 아플 때 병원에 가지고 많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90% 회복을 시켜주니까 삶의 질에서도 상당히 이래 도움이 되고 그래 이제 남은 일생을 이제 이래 조금 더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이제 이래 아내하고 같이 재미있게 살아요.
식당을 10여 년간 운영한 천재영 씨는 어깨 수술을 한 뒤로 큰딸 박영순 씨에게 가게를 물려줬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느라 몸을 돌보지 않은 탓에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시면 왜 안 돼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어깨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안 시켜요. 일을 하는 동안 느낀 통증도 통증이지만 야간통이 심해 잠을 편히 자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막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막 아프니까 알리고 아프니까 눕지도 못하겠고 역도 못 눕겠고 바로도 못 눕겠고 말을 다 못합니다. 너무 아팠어요. 늘 설거지거리가 많은 데다 주로 사용하는 식기가 무거워 어깨에 부담이 가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게 무거워요. 이 큰 거는 더 무거워요. 큰 거는 또 엄청나요. 이게 뚝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먹고 나면 찌꺼기 다 죄다 부어서 오면은 한 거대요. 이런 걸 왜 털었다 놨다 이러니까 머리가 나더라고요. 천재영 씨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2번 한 케이스입니다. 첫 수술을 하고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가 문제가 재발하고 말았죠. 그래가지고는 수술하고 한 8개월 정도 지나가지고는 또 원상 복귀했지요. 그릇 씻고 다 이래 청소하고 이래 했더만 또 아프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았다 싶어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갔더만 재수술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수술. 그러고부터는 이제 딱 일에서 손 떼버렸어요. 일을 그만둔 후로는 회복에 전념해 재파열될 위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날개 끝까지 다 잘 풀렸네요. 네. 이렇게 올려보세요. 뒤쪽. 좋습니다. 회전도 잘 되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회전 100점이네요. 100점. 회전근개를 튼튼하게 봉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관리 역시 생활화돼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죠. 항상 수술을 해도 경과가 괜찮더라도 다시 파열될 위험은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수술하신 분들은 원래대로 젊어져서 건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환자분이 이제 제가 지시를 드린 대로 보조기를 잘 차고 잘 따라와 주시냐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대다수 재파열은 여기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조금 괜찮으니까 내 맘대로 할래. 뭐 보조기 6주하라 했지만 뭐 2, 3주만 하고 나는 일 할래. 이러다 보면 이제 재파열될 수 있는 거거든요. 2번의 수술을 거쳐 이제는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오랫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과 영영 이별하게 돼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한편 지긋지긋한 통증과 씨름할 일이 사라져 여생을 한결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천재영 씨를 찾아온 제2의 삶, 소중하게 지켜나가야겠죠. 이제 한 1년까지는 조금 아팠었는데 1년 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더 지나니까 이제는 통증이 없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병원이 없었으면 어깨는 아마 병신이 됐을 거예요. 근데 참 원장님이 참 잘해주셨어요. 우리가 팔을 360도로 회전할 수 있는 이유는 어깨 관절과 뼈가 붙어있는 면적이 인체에서 가장 넓고 인대가 뼈 사이를 튼튼하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만큼 부상의 위험이 높아 늘 통증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피치 못할 이유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젊은 시절부터 20대, 30대부터 힘든 일에 종사하면서 뭐 경제적인 이유로 뭐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때가 돼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은 굉장히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간단하게 치료는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뭐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특성상 파열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병을 안 키우는 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늦지 않게 이해는 하는데 뭐 빨리 좀 쉴 수 있는 시간 마련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라고. 근데 그래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깨 질환은 5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층의 환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고령 인구와 스포츠 인구가 늘매 따라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왼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낀 이선희 씨.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치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편한 점만 늘어났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조금만 이렇게 된다든지 이러면 요 통증이 오거든. 일 못 펴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더 올라가면 더 아프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일하니까 내가 아프더라 이런 마음에 그걸 느끼니까 안 움직이져요 자꾸. 팔을 등 뒤로 돌리기도 어렵고 옷을 입을 때도 한쪽 팔만 사용하게 됩니다. 좀 들고 그 이제 오른쪽 목기 새끼 이제 오른쪽 하면 또 이렇게 요람 들어가잖아요. 그래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요. 침대에 올라가거나 누워 있을 때도 통증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래 팔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딱 요래 일자를 해야 편해요. 옆으로 이래 가거나 뭐 이래 가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바로. 어쩌다 통증이 시작된 건지 짚히는 이유가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에는 뭐 이런 이상이 몰랐고요. 올해 3월 달부터 조금 징조가 보이는 게 아파서 그런데 정형외과를 한 군데 가니까 물이 차 있대요. 그래가 한 일주일 또 치료를 받았거든. 주사를 4번 맞고 받았는데 주사 기운이 좀 떨어지고 나면 또 그래요. 그래 이게 아닌데 싶어 또 다른 병원을 가봤어요. 요새는 뭐 계속 노는데 이제 이리 아픈 거라. 그러니까는 뭐 어디 탁 맞았다기나 뭐 무거운 걸 들었다기나 그런 경향은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이래 통증이 오니까. 통증의 원인을 알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어깨의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이선희 씨의 어깨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위는 근육의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와요. 근육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와요. 네. 그다음에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염증인데 염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자꾸 여기가 회전근개와 관절화순이 파열되면서 염증이 발생했습니다.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거라서 염증만 해결돼도 근육 손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재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술 들어가면 염증도 제거하고 근육 손상된 부위로 손을 보고. 일상에서 반복하는 가사 활동은 어깨에 부담을 줘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주부인 이선희 씨가 어깨에서 통증을 느낀 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 오는 반복 동작 혹은 내가 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어깨 근육 손상을 유발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탄다든지 또 이렇게 탁자나 식탁 밑을 닦을 때 이제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닦는다든지 이런 동작들 또 이렇게 이런 가정 식기 같은 것을 이제 선반 위에 올리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아마 통증이 시작되셨는데
특별히 심하지 않으니까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 그 동작들이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통증이 시작되시고 회전근개와 관절와순이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괴사된 조직을 절제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어머님의 이 관절막이 이렇게 다 찢어지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찢어지시고 앞쪽 관절막도 이렇게 다 찢어지고 보시면 찢어진 지가 오래되셔서 이렇게 연골도 이렇게 다 상해 있으시고 떨어진 연골 조각 연골 조각도 이렇게 떠다니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지 않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힘줄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비롯한 다양한 어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상한 연골을 다듬고 염증을 제거해 정상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관절막을 다시 복원시켜 놨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너덜너덜한 조직과 이렇게 안 좋은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키면 추가적인 연골 손상은 이제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살리셔야 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아주 좋았겠죠. 연골이 상하기 전에 관절막만 찢어졌을 때 수술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조금 늦긴 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또 괜찮으실 겁니다. 치료 적정기를 놓치긴 했어도 아직 미세 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니터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관절 손상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줍니다. 팔을 움직일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을 충분히 넓혀줬는데요. 재활 치료를 거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원인이 있고 관절에 염증이 있고 이미 근육 손상이 있으면서 계속 그 부위를 쓰게 되면 결국 손상은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데 조금 빨리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생각보다 회복도 빠르고 재활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재활을 3일에서 5일 있다가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주 지나면 일상생활로 복귀도 가능하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둥이를 키우는 이보미 씨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피곤해진 몸을 돌볼 시간이 여의치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3년 전부터는 어깨에서 통증을 느껴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번개 친다. 무서워. 태어나서부터 한 5살 때까지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6살 되니까 그나마 조금 숨 돌릴 정도 됐네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몸무게가 늘고 함께 안아줘야 할 일도 많아 몸에 가해지는 부담은 2배가 됐습니다. 양쪽으로 막 앞으로 뒤로 업고 안아도 양쪽으로 안고 재워도 그 보통 등 센서라고 하죠. 재워도 그냥 앉아니까 안아주고 거의 그랬었으니까 그때 어깨가 많이 아팠죠. 이유식 만들 때도 야채를 다 다져야 되니까 어깨 많이 쓰고. 힘이 들어도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집을 오래 비우지 않아도 되는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눌러오면서 육아에 전념했죠. 거의 아프면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로 아프면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럼 또 잠깐 괜찮았다가 또 한 달쯤 지나면 또 아파 또 주사 맞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되게 어렵고 봐줄 사람도 주위에 없었고 전혀 없었거든요 이제 주위에. 그래서 수술은 뭐 큰 병원 갈 생각을 못했었죠. 하지만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아 지난 3월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팔이 거의 안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그죠? 네. 그때 아픈 지가 얼마나 됐었어요? 저한테 처음 오셨던 2월 달에. 그때는 2년 반쯤 됐을 2년 때. 반쯤. 네. 이제 일종의 50견이거든요. 50견인데 네. 50견도 이제 근육 손상이
있은 다음에 오는 50견이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오는 50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근육 손상이 동반된 50견이었기 때문에 이게 50견이라도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치료할 때는 좀 괜찮다가 또 치료가 끊기면 또 똑같아졌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파열되고 염증과 석회도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어깨 질환에 노출돼 있었죠. 환자분의 증상 자체는 단순히 이제 석회로 인한 거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안에 이제 염증이 있고 근육 손상이 있는데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추가로 온 거일 확률이 좀 많이 높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석회로 인해서 치료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근육 손상으로 인한 염증 이런 순서로 되다가 이제 근육 경직이 오면서 석회까지 이렇게 같이 동반된 걸로 보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 세 가지 병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가 좋아져도 또 두 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을 통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관절이 움직이는 공간을 넓혀줬습니다. 재활 치료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수 치료도 지금은 하는데 거의 아파요. 보시면 수술하고 6개월 됐잖아요. 재활이 조금 길잖아요. 왜 기냐면 굳어있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어깨를 우리가 근육이라는 거는 계속 써야지만 그 범위가 유지가 되는데 이 범위를 2년 동안 간 적이 없던 거예요. 이 각도만 계속 2년간 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근육 힘이 올라와서 올라가려면 기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우리가 도수 치료를 한다든지 주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자꾸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가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만큼 꾸준한 재활 치료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딱 멈춰서 더 이상 안 넘어가요. 넘으면 뭐 다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부러질 것 같고 막. 괴전은 충분히 나오시는데 바깥쪽이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흔들리는 줄을 이용해 환자가 능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슬링 치료를 진행합니다. 줄의 움직임으로 몸의 균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죠. 통증 부위의 위치나 강도에 따라 힘을 다르게 적용해 회복을 도와줍니다. 좋아요. 도수 치료를 받으니까 훨씬 빨리 회복되는 것 같고 이제 움직이는 반경도 훨씬 더 점점 많이 좋아지고 그래요. 치료로 한층 건강해진 몸은 육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만 심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앞으로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션에게 줄 커다란 깜짝 선물. 뭐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좀 더 정성 들여서 해줄 수 있고 놀아주더라도 좀 더 이렇게 활동적으로 놀아줄 수 있고 뭐 놀이터에서 뛰어다니는 것조차도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아프니까 못했는데 이제 뭐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애들한테 많이 웃어주는 최대한 화 덜 내고 많이 웃어주는 밝은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해온 백희정 씨는 작년부터 왼쪽 어깨가 불편했습니다. 팔이 잘 올라가지 않고 통증도 있었죠. 지난 겨울에 일을 하다 넘어진 이후로 악화됐습니다. 가만히 내려놓고 있으면 안 아파요. 안 아픈데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팔 안 올라가고 돌아 누워가지고 이렇게 접치면은 이제 많이 쓰리고 아프고. 통증을 느끼고도 꾹 참다 보니 증상이 심해져 왼팔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머리 위로 올라가는 오른팔과는 다르게 왼팔은 어깨 높이까지도 올라가지 않죠. 등 뒤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일을 보면은 못 참고 넘보다 먼저 나서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몸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죠. 너무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많이 그런 편이죠. 그냥 뭐 조금 아프면 참고 병원도 안 가고 무서워서도 안 가고 뭐 물론 또 병원 가면 또 이 진단받으면
두렵잖아요. 뭐라 그럴란가 싶어서. 그래서도 안 가고 그랬더만은 이제 내 생각에 많이 병을 키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방치한 통증은 평범한 일상을 보란 듯이 무너뜨렸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릴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더 이상은 치료를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냥 두면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도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우울하고 좀 슬프죠. 예, 많이 슬프고 왜 이렇게 됐나 싶고. 정밀 검사로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어깨 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백희정 씨의 어깨는 어떤 상태인 걸까요? 한 2, 3일 지나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본인이 제가 팔을 한번 넣어볼게요. 버텨보세요. 네, 버티기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통증이랑 힘줄이 제 역할을 못해서 기능을 못해서 떨어지는 건데 지금 팔이 제가 올려도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병이 진행해서 이제 50견까지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뼈가 마모된 부분끼리 뼈끼리 껴서 아마 뼈끼리 부딪혀서 안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를 올리면 여기가 저리예요. 팔도 저리고요. 뼈 조직이 죽어가는 골괴사증으로 인해 위팔뼈의 손상이 심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골괴사가 없이 힘줄만 파열된 정도면 이제 관절경으로 봉합술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물론 좀 볼륨이 좀 적어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도 6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시고 힘줄도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뼈만 괴사가 안 됐다면 충분히 땡겨와서 봉합하면 되는데 저번에 제가 주증상은 힘줄 파열보다는 오히려 골괴사가 주 증상이기 때문에 뼈가 녹아서 없어진 거는 인공관절로 갈아 끼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뼈가 왜 괴사됐는지는 의사들도 몰라요. 저거는 뭐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괴사가 있고 힘줄도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골괴사와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팔을 온전히 올릴 수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해도 팔의 가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관절을 어깨관절 구조와 반대되는 모양으로 삽입하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적용하는데요. 기존 관절 구조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고 어깨관절의 회전 중심을 외측 및 하방으로 옮겨 삼각근의 힘으로 팔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힘줄이 없는 경우는 힘줄이 없는 대신에 바깥에 있는 삼각근으로 이제 팔을 들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서양에 있는 프랑스의 어떤 의사가 고안을 해서 안쪽이 동그랗고 바깥쪽 뼈가 납작하게 해서 삼각근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꾸로 되어 있다 해서 역행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힘줄이 파열되어서 팔이 이제 강범위 파열돼서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간다든지 힘줄 파열도 이제 강범위해지면 관절염이 오게 되거든요. 회전근개 관절증이라는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역행성 인공관절을 현재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팔의 회전 기능을 동시에 개선해줄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했습니다. 어깨가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하는데요. 회복기를 거치고 나면 움직임이 한결 자유로워질 겁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무사히 회복해 퇴원을 앞둔 백희정 씨는 기구를 이용해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낍니다. 지금 160도 한 지가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계속 이제 160도까지 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삐근한데 지금은 별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나아지더라고요. 저주파로 경피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경감시켜줍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로 효과를 본 덕분에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3주
3주 됐고 각도 운동도 일단 160도까지 다 나오시는 것 같고 좀 어떠세요? 이제 3주 됐는데 저녁에 주무시는 거라든지 통증은 좀 많이 줄었습니까? 각도 할 때, 백뮤직 할 때 처음에 하면 조금 뻐근하게 아프긴 해도 네네. 한 4번 정도 올라가면 네. 아프지는 않고 이제 좀 지하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요 손저림도 네. 좀 느낌이 많이 좋아졌고 다행이네요. 예. 이제는 팔을 올려도 통증이 심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머리 위쪽까지 들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은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되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원래 뭐 이제 일을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든 일이 아니라면 일은 한 3개월, 3에서 4개월 정도 있다가 복귀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실제 그 전에도 뭐 상황이 안 되면은 뭐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좀 쉴 수 있으시면 한 수술한 날로부터 한 3, 4개월 정도 지나서 일 복귀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3주밖에 안 되니까 자신은 없는데 제가 하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여식업을 이제 했다니까 그거는 이제 자신 없어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팔이 좋아지면 또 하게 될란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안 하고 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네. 안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현숙 씨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2년 전에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봉합술을 했지만 재파열이 돼 늘 통증과 함께해야 했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나서야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머리도 못 감았고 손도 이렇게 못 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데 이어 뼈에 염증이 심하게 퍼진 상태였죠. 섬유 계통에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게 여러 공정이 있는데 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좀 어깨를 좀 이렇게 들쑥들쑥 하는 공정이 돼가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 일을 그만두라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어깨가 안 좋다고. 근데 그냥 크게 뭐 마음이 와서 닿지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건 1년이 넘었죠. 이 병원도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저 병원도 가서 주사 맞아보고 뭐 할 건 다 해봤습니다. 병변 부위를 세척하고 변연 절제술과 항생제를 포함한 시멘트 인공물 삽입술을 통해 염증을 가라앉혔습니다. 염증이 사라진 후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회전근개를 대신할 역행성 인공관절을 삽입했는데요. 수술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빗질을 할 수 있을 만큼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팔은 전혀 사용을 못했어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아예 이 팔은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머리도 사용을 못했고. 그럼 어쨌든 이 팔은 한 3년을 쓰질 못했어요. 그냥 팔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 팔만 쓴 것뿐이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냥 한 2달 반 만에, 한 3달 만에 제가 많이 좋아진 거죠. 지금. 수술과 재활을 거친 후에야 빠른 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절실하게 체감했죠. 지금은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요. 이제 올해는 일단은 재활을 원장님이 3개월인데 한 달만 더 해보자 이래서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올해는 쉬더라도 내년쯤은 일을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잘은. 이현숙 씨는 언제쯤 일터에 복귀할 수 있을까요? 진단을 통해 적정 시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따르지 않는 상태인데요. 일을 하면서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서 아파서 그런지 조금 잘 안 돼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잘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도 약간 덜 올라가는 부분은 팔이 굳어서 재활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서 지내시면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 각도는 다 회복될 거예요.
통증은 좀 괜찮아요? 통증은 지금 전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살 것 같아요. 잠만 잘 주무시고 네, 지금 통증은 전혀 없어요. 치료 경과가 좋은데요.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부위인 만큼 통증이 사라져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조금씩은 했으면 싶은데 살이 날까봐 조심하자는 거지 네. 못하지는 않아요. 못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그냥 노동을 필요한 일은 할 수는 있어요. 뭐 내년까지 안 가도 올 가을만 지나도 가능은 할 거예요. 얼른 일터로 돌아가길 바랐던 이현숙 씨에겐 희소식입니다. 머지않아 건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발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통증이 없으니까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재활하고 나면 살살이라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깨는 하루에 3,000번 이상 움직일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만큼 소중함을 잊기도 쉬운데요.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어깨에 생긴 통증을 방치한다면 가벼운 어깨와 영영 작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빠른 치료만이 건강한 어깨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냥 치료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하시고 오히려 묵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특징이 이제 오십견이라는 질환인데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도 안 아프시기 때문에 팔을 안 쓰면서 아예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안 올리는 동작을 3개월 이상 안 하시게 되면 오십견이 치료가 되고 나서도 팔이 안 올라가서 1년이 넘어야 다시 팔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깨의 손상이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거를 환자분들이 자기 어떤 질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병원 가서 MRI 찍고 하기 힘들겠지만 보통 이제 어깨가 아픈지 한두 달이 지나고 그리고 가까운 뭐 병원에서 치료를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면은 빨리 그래도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서 본인 어깨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결국 시간, 비용, 본인 건강을 챙기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